안녕하세요. 정보센터 989 이코노미스트 김동수입니다. 세종과 충청권의 메가시티를 함께하는 충청권 경제인의 이야기를 담아보자 합니다.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혁신기업 주 EMCT 이봉호 대표님을 모시고 소방안전 원격관리, 시설 통합 원격 제어 관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존 설비 그대로 모든 설비를 스마트폰으로 관제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운영 중인 EMCT 주식회사 대표 이봉호입니다. 예, EMCT 회사 간단하게 소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저희는 이제 건물 관리의 어려움을 최신 IT 기술로 해결하고자 탄생을 했고요. 특히 소방 관련해서 감지기 오작동 문제로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이런 문제를 대규모 시설 투자 없이 아주 간단하게 스마트폰 원격 관제를 통해서 이러한 오작동을 원격으로 복구하고 실제 화재 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예,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창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음, 어떤 회사를 다니다가 창업하게 되셨나요? 예, 제가 원래 서울대 이제 기계항공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예,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삼성 현대 쪽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특히 대규모 설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이런 설비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뭐 삼성이면은 반도체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팹 이런 환경들을 모니터링하고 네. 이런 현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 때의 그런 이제 환경들을 모니터링하고 차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설비 모니터링 기술을 한 20년쯤 이렇게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렇게 공학을 좀 공부를 했지만은 네. 사실상 어떤 뭐랄까 이렇게 그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기초로 해서 네. 거기에 어떤 센서를 작동하는 거라든지 음. 프로토콜이라든지 어떤 음.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전자공학적이고 기계적인 부분들이 같이 종합되어야 되는 그런 그 일들이었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기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예, 기계를 움직이는 것이 또 전자 뭐 또는 전기 또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 설비 모니터링을 개발을 하면서도 이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아우르는 그런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돈이 많으니까 뭐 네, 이런 거 이렇게 뭐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쓰는데 네, 그럼 작은 공장이나 건물들도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예. 이제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작은 데 써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일단 나오게 됐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대기업에다가 납품하는 일들을 커스터마이징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네. 이거를 대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좀 작은 규모의 기업들한테 표준화된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했다. 뭐 그런 뜻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삼성 현대에서 이제 이런 클린룸 반도체를 만드는 아주 깨끗한 환경의 클린룸에 어떤 먼지 또는 그 안에서의 화학 케미컬 성분, 그다음 여러 네. 유틸리티 설비들을 모니터링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설비의 상태 어떤 고장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어떤 진동을 모니터링 한다든가 네. 그 안에서의 어떤 아주 미세한 미세먼지나 아니면 그 안에 케미컬 또는 악취 또는 온습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에서의 클린룸의 어떤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네네, 그렇죠. 그거를 먼지의 그 양을 측정하는 그리고 네. 그것들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기계의 진동이 얼마 정도 발생하는지 그 네. 한계치를 넘어가면은 예. 센서가 감지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라고 네.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야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불량률이 적어야지 그렇죠. 그 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첨단 사업에 그 준비를 하셨었네요. 일을. 그렇죠. 네. 네. 제일 뭐 사실 삼성 현대가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 기술들도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었죠. 그러면 현재 그 EMCT에서 출시한 뭐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제품화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그래서 나와서 네. 삼성에서 쓰던 이러한 솔루션들을 그럼 건물에도 필요하겠다. 뭐 건물에도
뭐 진동 같은 걸 보면서 설비를 고장을 예측할 뭐 수 있고. 고층 건물이라든지 네네. 뭐 그런 거 빌딩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예. 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타겟으로 했었는데 네. 사실 이제 좀 뭐 흑역사일 수도 있는데 네. 처음에 나와가지고 네. 이런 뭐 진동, 미세먼지, 뭐 악취 이런 거를 건물에다 팔려고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도 못 팔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건물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이게 좀 이런 시설 투자가 어렵다. 예, 사실은 이제 그런 신박한 아이템으로 나와서 했는데 네, 시장은 그걸 요구하지 않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고민을 막 하면서 이제 건물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예. 그런 것도 좋기는 하지만 건물에서 제일 힘든 거는 건물 관리에서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이런 소방 관련해서 감지기 오작동 문제가 제일 예. 힘들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건물에서는 어떤 시설 투자 이런 네. 게 아주 굉장히 어렵다. 특히 집합 건물들은 소유자들이 다 쪼개져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다 의견을 모으기라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분양상가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거든 뭐 건물- 아파트의 경우에도 네. 다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소유주가 분리돼 있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러한 이제 소방 관련해서 이런 모니터링, 관제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 서비스를 어떤 시설 투자 없이 이런 그런 거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는 이런 스마트폰 관제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방송국에 있는 건물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갑자기 네. 벨이 울려요. 네, 근데 보면 화재가 났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예, 실제 보면은 오작동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작동이라는 것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런 화재를 감지하는 센서에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열을 감지하는 게 있고 다른 네. 하나는 이런 연기를 감지하는 게 있는데요. 소방과 관련돼서 네네. 감지하는 센서의 그 방식이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열을 감지하는 것도 어떤 절대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게 있고 예. 또는 온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현재 온도가 있다가 몇 네. 도씨가 상승했을 때 감지하는 거, 네. 절대 온도를 감지하는 거, 뭐 그렇게 네. 나누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름철 같은 때에 이제 아침에 햇빛이 비치면 온도가 막 뜨겁게 올라가잖아요. 예, 예, 네, 그랬는데 그리고 사람이 이제 출근을 하고 나서 예를 들면 에어컨을 켜요. 예, 예. 그럼 에어컨에서 바람이 나오면서 이 뜨거운 공기를 갑자기 막 밀어 올려요. 그러면 이 감지기 센서가 온도가 갑자기 확 변하니까 이거 화재 아니야?라고 감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예. 그 온도 편차도 많이 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례들도 많이 있고 예. 또 예를 들면 연기를 감지를 하는 것도 이게 네. 연기가 결국 공기 안에 입자를 감지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하 주차장 같은 데에서 네. 이제 차량이 지나가면서 먼지가 막 발생을 해요. 그럴 수 있죠. 뭐 네. 바닥에 뭐 밀가루가 떨어졌다든지 다양한 이유로 네네네. 예, 그렇게 할 때 지나가게 되면은 네. 깨끗이 청소를 해도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먼지가 막 일어났는데 이거를 이제 화재 연기라고 인식을 하는 이러한 오작동들도 많이 생기고 네. 있어요. 그럼 오작동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실제 이제 이런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보면은 한 뭐 99.8%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99.8%. 네, 그러니까 이야, 뭐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오작동이고 실제로 우리가 소방배를 들어본 경우는 되게 많을 텐데 네네. 실제 화재를 겪어본 사람은 사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치기 소년도 이만저만 양치기 소년이 아니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심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소방벨이 울려도 사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그 네. 화재가 많이 난 적도 있었잖아요. 예. 뭐 유통회사 네네네. 그래도 그 물류 창고에서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를 꺼놓은 상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더워서 자주 울리고 막 그러고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울려도 당연히 의뢰 이거 오작동이야. 예.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뭐 사람들이 대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늦게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요? 음. 아니면 외국도 그렇게 똑같이 발생을 하나요? 네, 그 저도 많이 궁금하긴 했어요. 아,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우리나라가 뭐 좀 역량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 네, 네. 아니면은 그 맞아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은 어떤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라스베가스에 출장을 갔어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라스베가스에 이제 스트립이라고 이제 관광객들이 있고 고급 이제 호텔들이 쭈르륵 있는 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제 뭐 F 호텔에 저희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거기는 이제 카지노가 발달해서 1층은 다 카지노로 그렇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호텔에 나와서 이제 1층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그 따르릉 울리면서 막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예요. 아, 라스베가스에서. 네, 라스베가스 그 네. 카지노 1층에서 그래서 예. 오 뭐야 이거 뭐야 깜짝 놀라서 이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막 그 시각 경보기도 막 반짝이면서 예. 이제 사람들 결국 대피하라고 하는 건데 진짜 웃긴 거는 아무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 그 카지노의 딜러들도 아주 네. 태연하게 그냥 계속 플레이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 되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꼭 이제 미국에도 그랬지만 제가 작년에 또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예. 이제 공항에서 이제 짐이 나오는데 기다리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면서 아 화재 신호가 발생됐다고 지금 네. 조사 중이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컨베이어 그 짐 나오는 벨트가 멈추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한 20분쯤 지나고 나서 아 그다음 다시 뭐 확인해 보니까 이거 아 화재가 아니더라 뭐 이렇게 네. 방송 나온 이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은 네, 우리보다 더 경제력이 있는 국가나 안전을 강조하는 나라나 네, 좀 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소홀한 나라나 네. 직접 체험하신 걸 비교해서 이렇게 네. 설명해서 똑같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게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EMCT에서 개발한 네. 이 서비스는 네. 어떤 특장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화재 신호가 발생했을 때 네. 어디에서 화재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인데 사실 이제 뭐 이러한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제품들은 기존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알람이 울린 개소를 네. 그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표시해 줄 수 있는 장비들은 이미 있었다. 네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것도 이미 있기는 했는데 네. 기존에 있던 서비스는 이제 소방 그 설비사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걸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되고 대규모의 공사를 해야 됐어요. 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모든 연관된 것들을 다 네.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최소한 한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예.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그 정도의 어떤 시설 투자 비용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앞서 말씀드린 막 진동 이런 걸 열심히 팔려다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방 관련 문제가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고민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이런 시설 투자가 없이 할까를 하다가 네. 고안을 하게 된 게 이제 설비 내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예. 예를 들면 이제 감지기 센서에서 신호를 받아서 이거를 중앙에 있는 방제실까지 신호가 오게 되는데 그걸 뭘 프로토콜이라고 하나요? 뭐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럼 뭐 통신 신호라고 할 수도 통신 있는데, 규약이라고 네,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제 네.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어떤 스마트폰 관제를 위해서는 설비 교체가 필요했는데 네.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그러한 내부의 신호들을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네. 이 무슨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아내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엔진이 있고 문이 있는데 네. 이게 차가 달리면서 30km 이상이 되면 문이 자동으로 찰칵 예. 잠기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엔진에서 속도 정보를 문에다가 계속 보내줘요. 그럼 문이 그 속도 정보를 받아서 자기가 30km 이상이 되면 문을 잠궈야겠다 이렇게 동작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엔진하고 문이 서로 신호를 주고 받는데 예. 이제 저희가 만약 그 사이에서 이러한 신호들을
엿듣고 만약 그 신호를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예. 지금 차량 속도가 몇 킬로인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건물에서도 여러 설비들이 내부에 그런 여러 신호들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인공지능으로 분석해서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면 그 신호의 네. 방식은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은가 봐요. 맞아요. 제조 회사마다 다 다른가 봐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특히나 네. 예를 들면 아랍 사람 두 사람이 대화하는데 저희가 엿들어요. 네. 저는 아랍어를 모르는데 그 네. 얘기를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알고리즘으로 이걸 분석을 해서 그 의미를 알아내는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대표님은 뭐 전에 네. 그 삼성이나 네. 뭐 다른 기업 대기업에서 하는 서비스를 했는데 네. 이거 혼자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내부 구성원들 중에 그런 일들을 분석하고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저랑 함께한 그런 직원들이 한 6, 7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사실 예.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처음에 예. 이제 제가 창업을 할 때는 뭐 아무래도 뭐 돈이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여러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사람들은 고임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당연히 요즘에 그 개발자 몸값이 뭐 다 예. 이렇게 뭐 억대 이상 이렇게 주고 해야 되는데 네. 처음에 예전에 이제 저랑 같이 일했던 그런 친구들이 정말 제가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리고 네. 특히나 건물에서 이렇게 막 사람도 많이 죽고 하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같이 하자. 네. 나 돈이 없는데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이렇게 무급으로 같이 함께 해줬어요. 무급으로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그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저희가 네. 이제 여러 이제 투자도 받고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대표님이 뭐 그 정도는 해결해 줄지 않을까라는 그 과거의 어떤 네. 뭐 신뢰감이 있었지 않을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어떤 회사의 발전 방향성을 봤을 수도 있고요. 네. 좀 무모한 면이 좀 있었기도 했나요? 예. 벤처 다음 면모가 있네요. 직원 구성원들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에서 그런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 이런 탑스쿨 나온 이런 인재들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예. 저희 엔지니어들이 그런 이제 최고의 뭐 대학교 졸업하고 이런 관련 분야에서도 또 오랜 경험이 있고 실제 필드에서의 경험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합류를 해서 저희가 굉장히 이런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구성원들이 모두 스카이를 나왔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모두는 아니지만, 아니더라. 네. 그에 준하는. 예.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려면은 뭐 우리가 소방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네. 공사를 하려면 공사 면허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네. 그런 자격 기준들은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일반 IT 회사라고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만 잘하는. 그렇죠. 자격증 없어도 네. 네. 그냥 어떤 논리적인 또는 프로그래밍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되지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설비를 다루기 때문에 네. 그냥 이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설비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소방 관련된 뭐 기사라든가 뭐 전기 관련된 자격증, 그다음에 뭐 특히 소방 설비에 대한 거, 공사에 대한 거,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이런 일종의 뭐 문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문무를 겸비한 그런 인재들이 다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통신공사 면허와 네. 전기통신공사 라이센스, 네네. 기사 자격증 뭐 네.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네요. 네네.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너무 것이고요. 기본적이라서 자랑을 안 하시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현재 개발된 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기존 설비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네. 예를 들면 건물에서 화재가 났다거나 네. 아니면 뭐 소방 관련해서 오작동이 나면은 그런 오작동을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복구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면 뭐 이 고장 부분을 또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또 간단한 고장의 경우에는 원격으로 복구도 할 수 있고 네. 뭐 지하 저수조의 물넘침 사고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공조 시설의 제어, 조명의 제어, 뭐 이런 주차 설비에 대한 제어 이런 다양한 설비들을 기존 설비 그대로 이러한 대규모의 시설 투자 없이 아주 저렴한 얼마 정도 금액으로 얘기해 보통 그 설비 한 시스템 모니터링 하는데 예를 들면 소방이다라고 하면은 건물 규모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충 한 월 한 5에서 한 10만 원 정도면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네. 우리 보안 경비 업체 비용 정도 되는 건데 예. 인터넷 회선 비용 정도. 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경쟁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서비스를 하는 데는 없고요. 예. 다만 제일 많이 이 건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제 경비 업체에서의 화재 출동 서비스를 예.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화재 신호가 울리면 이제 그 경비원들이 출동을 해서 실제 현장을 돌아보고 어떤 화재 경보를 꺼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소방 관련해서는 오작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감지 오작동이 나면 이분들이 이제 출동하는데 한 2, 30분 걸리는데 예. 그동안에 건물에서 계속 따르릉 울리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입주민들이 계속 이제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 상업 빌딩에서 그런 네. 일이 생기더라고. 고객들이 있는데 벨이 네. 계속 울리고 있으면은 네네.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제가 좀 스타디를 해봤더니 네. 벨이 울리면은 네. 내가 센터가 어디에 울리는지 확인하고 가보고 나서 바로 네. 알람을 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요. 그 현재 감지기 오작동의 한 저희가 통계로는 한 7, 80%는 이 순간적으로 발생된 오작동이에요. 예를 들면 뭐 담배 연기라든가 뭐 아까 얘기한 뭐 에어컨 바람에 의한 것이라든가. 잠깐 동안 그 알람에 어떤 자극을 주는 거네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원격으로 이러한 센서들을 초기화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즉시 바로 복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7, 80%는 저희가 바로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 건물에서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울리기 30초 전쯤에 먼저 스마트폰으로 바꾸서 복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 그러면은 일반 서비스를 받았을 때 이 서비스를 설치할 때와 후 몇 군데 레퍼런스가 좀 있을까요? 네. 뭐 현재는 뭐 굉장히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주거 시설도 있고, 뭐 상가 건물 같은 상업 건물, 뭐 병원이나 학교, 뭐 아니면은 뭐 교회나 아니면 뭐 이런 운동 시설들, 그다음에 뭐 공사 현장이나 공장 등 다양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대략 한 600여 개 정도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수익 매출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매출은 나오긴 하지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개발자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예. 아직은 그럼 저희가- 어디서 자금 뭐 투자자들을 유치하나요?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건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이제 기술적인 이런 뛰어남과 어떤 사업성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공공 벤처 캐피탈에서 저희 예. 회사 투자를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시리즈 A 투자를 받을 예정이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히도 뭐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뭐 충분히 투자를 하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출장이 최근에 다녀오셨어요? 네, 어땠었나요? 성과는? 네, 팔로 요즘에 개척 때문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예, 네. 맞아요. 사실 요즘 저희가 이제 작년 6월에 이제 프리A 투자를 받으면서 사실은 이제 글로벌을 좀 진출을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저 미국도 가고, 뭐 예를 들면 베트남도 가고, 뭐 스페인도 가고, 그다음 뭐 두바이도 가고, 뭐 굉장히 다양한 곳을 지금 막 다니고 있고요. 이제 올해만 해도 좀 미국에도 벌써 이제 1월에 3월 2번 갔다 오고, 2월에 스페인 갔다 오고, 또 베트남 갔다 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에서도 똑같은 이슈가 있어요. 네. 제가 되게 웃긴 에피소드가, 이제 두바이를 가니까 거기 고층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예. 그 건물 중에 이름이 톨치 타워라고 하는, 토치 타워? 네네, 이름이 톨치 타워예요. 네. 근데 실제로 그 빌딩에서 여러 번 화재가 났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이름을 잘못 지었다 막 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오작동 관련 문제들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소방 시설을 화재 신호가 났을 때 대응하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늦기도 하고, 네. 심지어는 뭐 꺼두기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서 실제로 저희 아이템을 알렸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국에서도 지금 워싱턴 DC 쪽에서도 지금 프로젝트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시카고 쪽에서도 이런 이제 건물 관리 회사들이 이제 저희 네. 시스템을 이렇게 도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베트남 쪽에서도 뭐 예를 들면 호치민의 공항이라든가 이런 이제 여러 군데에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하다 보면은 네, 댁에 계시는 가족들이 네, 나는 언제 보냐. 어떻게 가족에서는 뭐라 네. 그러세요? 직장이나 잘 다니지 왜 나와서. 맞아요. 네.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처음 창업할 때 네. 저희 와이프가 아니 사실 요즘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네. 사실은 되게 연봉 수준 잘 대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직장 다니면서 편하게 하지 뭘 S대인데 뭐. 사업을 하려고 하냐 네. 막 그랬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바쁘죠 요즘. 특히나 제가 이제 저희 가족이 아기가 또 3명이고 네. 더 안타까운 얘기는 8월에 하나가 더 생겨요. 이야, 국가 발전에 네.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회사 일이 굉장히 바빠지고 해외 출장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되게 많긴 한데 또 거기서 또 가족들과도 원활한 관계, 특히 아이들이 좀 많이 어리다 보니까 그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은 어쨌든 주말에는 꼭 아이들과 함께 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궁금한 사항이 굉장히 많긴 한데요. 네, 이 시간에 대해서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좋아하는 노래, 우리가 라디오 방송이라서 예. 노래와 사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이제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래서 뭐 미국 스페인이나 뭐 두바이 뭐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신청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이 곡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내가 빨리 가족들 향해 달려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사랑이 가득한 음악이네요. 네. 네. 예,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셜벤처 창업자 이동호 대표님을 모시고 소방안전관리 원격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안전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창업도 하고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봉호 대표님이 신청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면서 정보센터 989 이코노미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여 간절히 내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내린 파도에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아